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 발표 사회를 맡은 최규영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발표할 공약은 국방 안보 분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관석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기철 국방안보특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주 선대위 세계 5대 강군위원회 위원장 겸 영입인재 3호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 공약인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만들겠습니다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안보 환경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역시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강한 힘을 바탕으로 든든하고 유능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장병 복지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 방위사업 비리 원천 차단 등 미래형 정예 강군 육성 4대 전략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달성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국방혁신을 기반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무인 로봇과 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무기 체계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 획득 제도를 도입하고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효율의 선진 국방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과 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핵심 부품 등의 국산화 개발 시 민간 기업에서도 개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위원회 방위산업 추진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핵 및 WMD 등에 대한 작전 대응 능력을 보강하고 다양한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 작전권의 체계적, 단계적 전환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군 주도의 작전 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한미 연합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1단계인 기본 운용 능력 IOC 검증 평가가 지난해 완료됐고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현재 45세인 소령 계급의 정년 연령을 5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 재편 등과 같은 안보 여건 변화에 대비해 단계적인 정예 강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국방력의 핵심인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병 및 부사관에 한해서 운영 중인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현역병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비 부담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혼 간부에 대해서는 전세 대부 지역 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미혼 간부에 대해서도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을 두 자녀 출산 때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국방개혁 2.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합참에서 추진 중인 미래 합동작전 개념에 기초해 예비군 동원 소요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 기간을 연차별로 단축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 역시 오는 2022년까지 9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등 행정 업무 간소화 역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취업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 비리 개념을 법제화하고 비리 중개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방위사업 참여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 취업 제한 기관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국방 출연 기관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군산의 검은 유착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대외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미래형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복무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장병들의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장병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국방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위원장 안규백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시는 국민들께 일호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보건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의료 체계와 시민 의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발빠른 재경과 추경 편성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나 반대 세력의 공포를 과장하며 불신을 조장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계는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제일 덕목은 국방 안보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곧 세계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국방 안보 분야 총선 공약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에 대어 대한민국의 백년을 뒷받침하고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세계 5위 국방력을 이룰 실력과 의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단지 군인의 숫자, 무기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와 정보, 군사, 그리고 경제, 이른바 다임 요소를 고루 강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국방력을 균형 있고 단단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전자권, 그리고 정예 강군 등 큰 틀에서부터 간부 주거 여건 개선, 현역병 단체 보험 등 그리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에 이르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국방 안보 분야에 관하여 폭넓은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과 무기 체계의 양 등 수치의 얽매기보다 다양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전력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 그리고 자주국방 역량에 이르는 무용의 전력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고루 성장시키고자 하는 실력이자 의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DNA는 수차례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이 아래새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 희망의 씨앗을 심읍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공약이 비옥한 토양이 되고 따뜻한 햇빛이 되겠습니다. 공포와 불신을 이겨내고
단단한 신뢰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합시다. 정치와 안보를 바로 세웁시다.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기철 국방안보특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진해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방역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국민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 국방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하게 돼서 매우 또 뜻깊고 또 유의미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공약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그리고 대내외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이것이 반드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달성해야 될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 공약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첨단 군사력 건설과 우리 군인들의 복무 환경 개선 그리고 국민 편익 증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방 예산 50조 원 시대에 하나하나 아주 소중한 그러한 공약들로 평가합니다. 이에 추가해서 앞으로 우리 국방력 건설이 세계 5위의 수준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를 해서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또 아울러서 결집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안보력만이 이 평화를 지키고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항상 선제적으로 또 많은 것을 만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주 선대위 세계 5대 강군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주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한 군대,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 지난 정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가감히 국방비를 정액하였고 올해는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방예산 50조 시대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 장병 복지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 구현, 방위산업 비리 원천 차단 등 4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오랜 군 복무 중 가장 잦은 이사로 인한 많은 불편함을 기홍 간부 전세 지역 제한 해제 공약을 통해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군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어 군 선배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한 군 간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령 정년을 현행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과 안정적인 군 복무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처럼 말뿐인 안보가 아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행일치를 실현하고 무엇보다 국방 안보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윤관석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장님하고 두 분의 그 참여해 주신 분들은 뭐 질의응답 자리니까 뭐 이석하셔도 됩니다. 계시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 분은 두 분은 들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그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그 국방안보 공약에 관련해서 조중 정치의장이 그 말씀드렸는데 먼저 잠깐 혹시 현안- 궁금한 거 있으면 현안 말씀 관련해서 주시기 또 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 7시 한 36분경에 그 북한에서 그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뭐 현재 재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우리 안규백 국방위원장께서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다만 이번 발사가 지난 2월 28일과 그 3월 2일에 이어서 어떤 북한 군의 동계훈련 일환으로 계속 실시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은 이에 대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북측의 이러한 행동이 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그 어긋난다는 점에서 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최대는 약 한 51km고요. 단거리 이 발사체가 사거리는 약 190km인데 이것은 우리의 탐지된 내용이고 또 아주 그 다양한 그 뭡니까 방사포 계열로는 이건 음원으로 미사일에 포착되지 않고 우리 정보망에 포착되지 않고 음원으로 포착된 것이 아주 초단거리가 수발이 방사포 계열로 수발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후에 더 정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저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작년 말에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공약 만드시면서 그거를 검토하셨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보도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핵과 WMD 대응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강 대상에 사드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금방 얘기하셨던 그 모병제 그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방 분야 공약,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재 우리 국방력이 세계 한 6위 가량 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5대 강군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특히 첨단 군을 육성을 해서 그 세계 5위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일단 기본 목표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우리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몇 년 내에 60조 원까지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그 스마트 강군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예 강군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는 이제 군의 인력 문제와 관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에서는 그 특히나 저희가 인구구조 개편과 같은 우리가 급속한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정예 강군과 함께 그 단계적 모병제에 대한 그 우리 사회 일각에서의 그 의견과 또 검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런 그 단계적 모병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 정예 강군제의 하나의 논의의 대상으로 저희가 열어놓고 그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김진표 의원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예 강군 특위를 구성을 했고 앞으로 이 특위에서 이 모병제와 같은 단계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그 아무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부처와 여러 의견들을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의견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까요?
WMD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사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제 엠셈 블록 2랄지 정찰 감시 지휘 체계 능력을 더 보강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 과제로 모병제까지 우리가 한번 미래 과제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공약에 넣지는 않고 논의는 지금 정예강군 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문 또.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핀 김현우라고 하는데요. 공약 보니까 신속 획득 제도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동안 뭐 군에서 장비를 새로 들이거나 할 때는 보통 이제 군 쪽에서 먼저 수요를 제시하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좀 기업체에서도 먼저 선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A라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부터 양산까지 짧게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지금 스마트 초강국 시대에 살고 또 이 빛의 속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미 양산 가면은 또 새로운 무기 체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야전에서 전략하에서 어떤 무기를 수행하면서 그 기간을 연구개발과 양산까지 그 기간을 단축해서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우리 국방 이 방위 산업이 보다 소비에서 생산 또 경제 효과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건 우리 기업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그걸 연구 단계에 완성 단계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추가적 국방 전문위원입니다. 그 신소백독 제도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국방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민간에서 만들어진 좋은 장비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후속적으로 이제 보완해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제도 일환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김주영입니다. 그 패트리엇 성능 개량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공약에 도입된 그 배경이 최근에 북한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 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에서 도입이 된 건지 그리고 패트리엇 성능 개량에 그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랑 패트리엇 체계 연동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게 저층 10km, 중층 30km, 고도 최고 50km 이 각 중, 저, 고층의 미사일 요격 체계가 우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2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양산이 돼서 세계적으로 수출도 있고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우리가 예컨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요격 능력이 제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 단계별로 이게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하실래요? 예, 추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 전문위원입니다.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은 이미 지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과제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개발하고 있는 엠셈 블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어층에 있는 체계와 같이 이제 일정 시점 부분 저희가 조기 구축하자라는 취지에서 그걸 조금 전력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도 또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이외에도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신속하게 그리고 저 한 빠르게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처음으로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우리가 따뜻한 국방 또 인권과 복지에 우리 공약이 많이 담아져 있는데 이 소령 연령을 45세에서 50하고 또 뭡니까 각 부사관 제도를 연장한 것은 원래 당초 한 6년 전에 제가 법안을 냈었는데 당초의 소령이 38세입니다. 38세면은 우리 군은 20년을 복무를 해야 연금을 받는데
38세면은 20년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을 해서 45세까지 갔는데 그래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 군의 직업의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허리를 더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사관 제도를 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더 이렇게 연장을 하고 또 소령도 사실 군의 우리 가장 중추적 허리적 역할인데 이 인원들을 45세에서 50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또 우리 당의 국방에 기여하는 그런 기여도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상당히 이건 유의미한 의미입니다. 아마 우리 군을 앞으로 직업군인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마 관심과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그러니까 국방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잠깐 좀 더 보강을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이 소령 계급은 전체 군의 이제 군 간부 직제로 봤을 때 거의 중간 허리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서 가장 중추적인 군의 자원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현재 기준에는 이제 정년이 45세로 돼 있죠. 네, 그런 속에서 사실은 한참 군에서 이제 왕성하게 지휘 활동을 할 시기에 전역이 이제 45세 하게 되면은 매년 700여 명 정도가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또 전역 후에 재취업 등의 어려움도 있고 군에서의 인력의 안정성 등의 애로가 있다는 많은 건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소령 대상의 정년 연장을 이제 하게 되면 군에서의 특히 이제 요 중간층에서의 직업 안정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군을 정예 강군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작전이나 상황이 많은 전방 대대급 부대장 직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제대로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군 병력 인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부대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같이 참고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국방안보 분야의 공약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